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8. 외나무 다리에서. 개봉은 형 초봉이가 승재를 떼쳐놓고 달리 결혼을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가 않았다. 더구나 형과 결혼을 하게 된 그 사람 고태수한테는 웬일인지 좋게 생각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승재가 저 혼자 외따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면서도 일변 그것과는 따로 승재가 불쌍하기도 했다. 제 애인이 시집을 가게 되어 약혼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안에서는 시방 혼인 바느질을 하느라고 생법석인데 이건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아랫방 구석에가 그대로 끄먹끄먹 앉아있다니. 개봉이는 승재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제일 딱해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깐으로는 어디로든지 없어지고 혼인 준비의 꼴을 보이지 않았으면 싶었다. 저녁 후에 개봉이는 책을 빌러 나온 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정말 모르고 있나, 혹시 알고도 의문꾸러기라 짐짓 모른 채 하고 있나, 그 눈치를 떠보았다. 했으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 속이었었다. 그래 개봉이는 슬금 이렇게 말을 비춰보았다. 아 참, 우리 언니가 이번 24날 모모 은행에 다니는 고태수라는 사람과 공의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병원을 하루 빠지고라도 꼭 참례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승재는 대번 알아보게 흠칫 놀라더니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요. 이어 곧 시침해 가지고 대답이 아 그러냐고 그날 형편 보아서 그렇게 해도 좋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도 무언한 기색이 없이 심상했다. 개봉이는 승재가 좀 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실망 낙담도 하고 이랬으면 동경하는 마음도 더할 뿐더러 저도 같이서 긴장도 되고 해서 좋았을 텐데 저편이 됐대 그렇게 밍밍하고 보니 이건 도무지 싱겁기란 다시 없었다. 개봉이는 그래서 마치 손뭉치로 사람을 때려주는 것처럼 해먹고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12째요. 밉살머리스런 생각이 더럭 나서 그래 마구 닥쳤던 개는 지붕이나 치어다 보라고 지천에 잡돌이를 하고 있는 참이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도. 개봉이는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혀를 끌끌 차며 그래 애인이 딴 데로 시집을 가는 줄도 모르고서 저렇게 소처럼 끄먹끄먹 앉아서만 있고 그리고 일껏 알려줘도 아유 홀게 빠진 정말이지 번죽이 아깝지. 둘이 몰아세워도 승재는 종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희죽이 웃기만 한다. 누가 어쨌어? 꼴의 연애, 예수 연애. 애인이 시집 가는 줄도 모르는 연애? 조 모양이니 애인이 딴 데로 시집을 안 가. 할 수 없지. 승재는 시치미를 따던 것을 잊고서 개봉이 설레에 무심코 변명을 하는 것이었다. 몰라도 할 수 없고 알아도 할 수 없고 다 그저. 사실 승재는 모르고 알고 가네 그 일을 가지고 무얼 어떻게 할 내력도 없으며 주변도 없었다. 초봉이와 둘이서 터놓고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오. 결혼을 하자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가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저편이 변심이 되었다거나 혹은 달리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리하는 것일 터인즉 승재로 앉아서야 별수가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조금 얼쩍지근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역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둘이의 사이디요. 하기야 승재도 우렁이 속 같은 속이 있어서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할 망정 지금 여러 가지로 감정이 착잡하게 엉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방을 새 얻어서 오니까 나이찬 안집 딸이 즉 초봉이가 첩경 눈에 띄었고 그 뒤로 차차 두고 보노라니 눈 한번 거듭 뜨는 것이며 얼굴 한번 돌이키는 거랄지 또 어찌어찌하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한두 마디씩 하는 말이라든지
그 밖에 무엇이고 유상무상 간에 범연한 게 없이 특별한 관심과 호의가 보이는 것 같았고, 그것이 초봉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재 자신도 초봉한테 그래지는 것을 그는 이윽고 알게 되었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부터는 초봉이가 재중당에 가서 있게 되고, 마침맞게 재중당은 금호의원의 약품을 대는 집이라 약을 주문하는 간단한 전화망정 하루에 한두 번쯤은 초봉이와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이 승재 저도 모르게 즐거운 일과였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웬 사람이 찾아와서 재중당을 제가 맡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전대로 많이 거래를 시켜달라고 인사를 하고, 그래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초봉이는 통이 나오지를 않고 해서 그러면 주인이 갈리는 바람에 가게를 그만두었나 보다고 짐작은 했으나 섭섭하기란 이를 데가 없었다. 그래 일변,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취직을 해야 하지 않나? 혹 우리 병원에 간호부 자리라도 한 자리 나면. 제 딴에는 이런 걱정까지 하던 참인데 천만 뜻밖의 개봉이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 선뜻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승재는 도무지 제 스스로를 의외로워할 만큼 가슴의 격동이 대단했고, 그것이 자연 얼굴에까지 나타나지 않들 못했다. 그렇듯 격동을 받아 놀라다가 그는 이다지도 놀랄고 싶어 그것이 또한 놀랍기도 했거니와 퍼뜩 다른 생각이 들면서 그만 개봉이를 보기에 점지게 얼른 기색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치미를 떼던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그가 벼랑간의 의지력이 굳센 초인이나 어진 성자가 된 때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개봉이가 홀개가 빠졌다고 지천을 하는 꼭 그대로 주변성도 없고 저를 떳떳이 주장하지도 못하고 이래 겁부터 내는 솜씨라 가령 오늘 밤만 하더라도 선뜻 앞불사 내가 남의 초봉이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서 괜히 속없는 요량을 이런 망신이라니 이 생각이었던 것이다. 초봉이는 나한테 아무 뜻도 있었던 게 아니오. 단지 그저 사람됨이 착하고 상냥해서 보이기를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실상 말이지 무엇을 가지고 초봉이가 나한테 향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할 테냐. 요전날 밤에 개봉이가 자리기 숭늉을 가지고 나와서 쎄왈 거리던 말도 짐진 나를 놀려 먹느라고 한 소리가 아니면 저도 잘못 짐작을 하고서 그런 것일 게다. 글쎄 그런 것을 나 혼자서만 건숭 김칫국을 마시듯 물색 없이 좋아하다니. 그러고서 그가 결혼을 한다니까 후더덕 놀라다니. 참말로 큼직한 보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는 이 무력을 끊으라고 그는 개봉이가 보는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다지 능란하지도 못한 연극을 하느라고 한 것이다. 개봉이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더 구박을 하다가 들어갔고, 책상에 팔을 얹어 턱을 괴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승재는 마음이 세 갈래 네 갈래로 흐트러져 시간이 가고 밤이 깊고 다시 날이 밝는 것도 모른다. 제 몸뚱어리를 송두리째 어디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헛헛함, 비로소 느껴지는 고독, 드세게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초봉이의 애착, 그러한 초봉이를 장차 차지할 고태수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맹렬한 질투, 승재로는 일찍이 겪어보지도 못한 번뇌였었다. 꼬박 뜬 눈으로 앉아서 밤을 새웠고 훤하니 밝은 마당으로 내려 섰을 때는 이 집이 감개도 깊거니와 일변 등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이나 하는 것만 같아 도망하듯 문간 밖으로 나왔다. 다시는 얼굴을 쳐들고 이 집에는 들어서지 못할 듯 싶었다. 뚜벅뚜벅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승재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어디 딴 데로 방을 구해서 올마 가는 게 좋겠다. 물론 갑자기 이사를 한다면 개봉이는 물론 온 집안 식구가 속을 몰랐던 사람까지 되레 눈치를 채기 십상이요. 그래서 용렬한 사내 자식이라고 삐죽거릴 것. 그러니 그도 난처는 하다.
그렇지만 그게 난처하다고 그냥 눌러있자니 그건 더 못할 노릇이다. 아무려거나 역시 옮겨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승재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병원에 당도하던 멀로 아범을 시켜 병원 근처로 몇 집을 우선 돌아다녀 보게 했다. 마침 병원에서 정거장으로 얼마 안 가노라면 스레로부터 들어오는 큰 길과 내거리가 된 바른편 모퉁이에 영감네 내의가 버려 놓고 앉은 고무신 가게가 있고 그 안으로 3조짜리 다다미 방 하나가 빈 게 있어서 그놈을 두말 않고 빌기로 했다. 방은 뒤로 구석지게 붙었고 따로 쪽 대문이 있어서 주인네와는 상관없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밤을 조용히 앉아 공부를 한다든지 불려 다닌다든지 하기에 십상인 품이 되레 초봉인의 아랫방보다도 방 많은 마음에 들었다. 오후 4시가 좀 지나서 승재는 새로 얻은 방을 닥달을 하려고 나서다가 마침 환자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붙잡혔다. 환자는 처음 온 환자인데 처음 오는 환자는 주인 달시기가 초진을 하는 신용을 하지만 왕진을 나갔던지 해서 없으면 승재가 그냥 진찰을 한다. 환자는 간호부의 지휘로 벌써 진찰실 한 옆에 차려놓은 진찰탁 옆에 둥근 걸상에 가 단정히 걸터 앉았고 승재는 벗었던 가운을 도로 꿰면서 직업적으로 환자를 한번 훑어본다. 역시 어떠한 환자나 일반으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요. 그러나 양복과 신수가 멀쩡하니 이건 갈 데 없이 화류병 환자요 하는 외에는 더 특별한 상도 주의도 안 했고 또 그게 의사로서 보통인 것이다. 성함이 누구시지요? 승재는 환자와 무릎이 서로 닿을 만큼 바싹 놓여진 진찰탁 앞에 회전 의자에 걸터 앉아 카르텔을 펴놓고 잉크 찍은 철필 끝을 들여다보면서 종시 직업적으로 무심히 묻는 말이다. 그러나 천만 의외지 환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대답이 네, 고태수라고 합니다. 승재는 할 일 없이 벼랑간 누가 면상에다가 물이라도 쫙 끼얹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쳐든 얼굴로 뚫어지라고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승재는 이윽고 두근거리던 가슴을 진정하고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상은 저도 모를 소리를 속으로 내느라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리는 것이다. 사실 그는 생각도 했다가 벼랑간 고태수라는 그 사람과 선뻑 만나고 보니 미처 무엇이 어떻다고 할 수가 없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는 제 직업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보고 있다. 해맑은 얼굴이 갸름하되 훌쭉하지 않고 불때기가 도독한 것이며 이목구비가 모두 골라서 미남자로 생긴 태수의 모습살이가 승재는 단박판에 새긴 부각처럼 똑똑하게 머릿속으로 들여박히고 그것이 100년을 잊혀질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고태수라. 일단 더 정리가 된 적의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속의 세리프다. 승재는 시방 이 사나이를 이렇게 만난 것이 어쩐 일인지 반가운 것 같은, 재미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한 옆으로는 해사하니 이쁘게 생긴 그의 얼굴을 무얼로다가 들이 으깨주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다. 무례하다 하리만큼 얼굴을 똑바로 건너다 보면서 기색이 심상치 않은 의사란 자의 태도에 태수는 마침내 이마를 찡그리고 낯꽃이 좋잖아진다. 왜 나를 아시나요? 누가 태수라도 따지자고 할 밖에. 네, 아니요. 승재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얼른 고개를 수그리고 펜을 놀린다. 태수는 이 괴한이 여간만 불쾌한 게 아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무엇이 도졌고 그래서 그새 줄곧 병원 애를 다녔는데 그게 한번 도지면 좀처럼 낫지를 않는 줄은 번연히 알면서도 첫째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혼인날도 며칠 남지 않았고 해서 혹시 무슨 별 돌이라도 있을까 싶어 마침 병원이 지금까지 다니던 그의 단골 병원보다 낫다는 소문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시험 삼아 이 금호 의원으로 와 본 것이다. 그러나 와서 본즉 병을 보아 주겠다고 척 나서는 위인이 우선 정남이가 떨어졌다. 태수가 보기에는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기껏해야 제약사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 고스까이 푼수 밖에는 못 될 성 싶었다. 더구나 체격이며 얼굴 생김새는 몸에다가 돈을 지니고 호젓한 데서 만날까 무서울 지경이다. 태수가 승재를 본 첫 인상은 이러했다. 그래서 태수는 속이 찜찜한 판인데 이건 생명을 대해주니까 대체 무엇이 어쨌다고 남의 얼굴을 치어다보면서 뚱딴지같이 구는 데는 의사고 무엇이고 한바탕 들이대고 싶게 심정이 상했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승재는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연령과 주소와 직업을 물어 일일이 제자리에 쓰고 나서 비로소 철피를 놓고 회전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태수와 마주 앉는다. 그는 이 말을 묻기가 무서웠다. 보나 안 보나 화류병 2기 십상인데 제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착실하여 결혼 전에 건강 진단을 하자는 것이었으면 하는 원념으로 답부 긴장이 되기까지 했다. 모모인데요. 태수는 불쾌하던 끝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점직해 하면서 대답을 한다. 처음도 아니오. 또 의사 앞에서라지만 젊은 간호부까지 대령하고 섰는 데서 부끄럼을 타는 불결한 병을 말하기란 누구나 마찬가지로 거북하고 창피할 밖에 없는 것이다. 뭐? 승재는 짐작은 한 바이지만 의사답지 않게 소리를 지른다. 바로 며칠 아니면 초봉이와 결혼할 소중한 그 초봉이와 결혼할 내가 천하의 고약하고 더러운 무엇못을 알타니? 승재는 사뭇 치가 떨리는 것 같았다. 태수는 그렇잖아도 점직한 판에 승재가 또 소리를 꽥 지르고 놀라고 해놓으니 더욱 무렴도 하거니와 대관절 이게 의사가 아니고 미친 놈이나 아닌가 싶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나요? 승재는 이윽고 다시 의사가 되어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묻는다. 병이 생기기는 벌써 작년 가을인데 치료해서 낫긴 나았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도지고 해서. 근치가 되지를 않았던 게지요. 그런 것을 조심을 안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지. 승재는 제 요령만 여겨 시방 초봉이의 남편 될 사람더러 충고하는 것이다. 태수는 그따위 참견은 다 안 잊고었지만 절에 간 색시라. 글쎄요. 그런 줄이야 다 알지만 자연 하면서 어물어물하다가 그런데 좀 급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제 한 4, 5일 동안에 치료가 안 될까요? 승재는 속으로 내가 이 녀석 단단히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원수를 잡아다가 발 밑에 꿇어 앉힌 것처럼 기광이 나는 것 같았다. 거 안 될 깹니다. 승재는 커다랗게 고개를 흔들다가 아무튼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주 초기라도 어려울 텐데 만성이면 더구나. 그래도 사정이 절박해서 그러는데요. 그래 상의를 해볼 겸 또 무슨 일이십니까? 여행을 하십니까? 여행 같으면 그 병엔 더구나 해롭습니다. 승재는 짐짓 이렇게 제 딴에는 태수를 구슬린다는 요령이다.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그럼? 승재는 심술궂게 추궁을 하고 태수는 주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헤헤 하면서 빙긋 웃는다. 결혼? 승재는 허겁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든다. 결혼을 하시다니 건 안 됩니다. 차라리 혼인날을 넌지시 물리십시오. 이 말은 의사로서 당연한 권고다. 그러나 승재는 결코 태수를 위해서 권고하자는 뜻이 아니다. 차라리 태수를 끝급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오. 그보다도 더 그래저래 하다가 이 혼인이 파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심술로다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태수는 또 태수라 저도 고개를 쌀쌀 흔든다. 그는 혼인을 물리라다니 천만의 당차는 수작이던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도 그래선 안 됩니다.
첫째 환자 되는 당자한테도 해롭고 또 부인한테도. 승재는 여기까지 말을 하느라 하니까 어느덧 그만 가슴이 뭉클하면서 사뭇 아이고 하고 소리쳐 부르짖기라도 하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그는 초봉이가 이자에게 짓밟혀 더러운 모모까지 전염받을 생각을 하면 방금 신성이나 모독되는 것 같아서 사뭇 열이 치달아 올랐다. 그는 열이 나는 깐으로 하면 그저 주먹을 들어 이자를 대가리에서부터 짓 바수어 놓고 싶었다. 눈치를 먹는 줄도 모르고 태수는 앉아서 조른다. 그러니까 그걸 상의하는 게 아닙니까? 근치되는 거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임시로 아프지는 않고 또 전염이나 안 되게 시리 가령 농을 먹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많이라도 해드렸으면야 생색도 날 것이고 해서 두루 좋겠지만. 승재는 입맛을 다진다. 그는 태수가 미운 것으로만 하면 이 녀석아 잔말 말라고 따귀라도 한 대 때려서 쫓기라도 하겠지만 뒤미처 생각할 찐된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힘과 제 재주를 다하여 태수가 청한 말대로 응급 방편이라도 써보는 게 초봉이를 위한 도리일성 싶었다. 일변 태수는 도로 심정이 상해서 눈살이 장이 아니 꼽다. 대체 의사라는 위인이 처음부터 보기 싫게 굴어 비위를 거슬리더니 내내 비세는 꼴이 뇌꼴스럽고 해서 그만두어 버리고 벌떡 일어설 생각이 났다. 그는 지금 이 칼날 위에 올라선 판에 모모찜을 앓는다고 또 초봉이한테 전염이 되는 게 안 되었다고 그거 치료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제 자신이 생각하면 우스웠다. 세상살이 마지막 날을 날 받아 놓다시피 했으면서 초봉이도 그렇고 이렇게 속으로 두렁거리면서 이 작자가 이젠 한 번만 더 가짱게 굴면 두말 않고 일어서서 나가 버리려니 했다. 좌우간 이윽고 승재는 과단 있게 하면서 일어선다. 해볼 대로는 힘껏 다 해봐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승재가 일어서니까 간호부는 벌써 알아차리고서 50체제짜리 주사기를 핀셋으로 집어들고 주사 준비를 시작한다. 주사를 먼저? 균을 검사할 텐데. 뭐 주사를 먼저 놓아도 좋겠지. 승재는 혼자서 괜히 갈팡질팡 하다가 현미경의 초자판을 꺼내가지고 태수한테로 돌아온다. 간호부는 노랗게 만호빛으로 맑은 트리파프라빈 주사액을 솜씨 있게 주사기로 올리고 있다. 승재는 마침 최면술의 암시에나 걸린 듯이 끄윽 서서 그것을 노려본다. 보는 동안에 양 미간이 이상스럽게 찌푸려진다. 발뿌리 앞에 가서 사지를 뒤틀고 나가 동그라져 민사하는 태수의 환영이 역력히 보이던 것이다. 하다가 다시 주사해서 암시를 받아 거기다가 무엇을 몇 그램만 섞었으면 이 생각을 하던 참이다. 세상에도 유순한 그의 눈이 난데없는 살기를 띠고 힐끔 태수를 돌아다 보는 것이나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눈만 팔고 앉았다. 간호부가 준비된 주사기를 손에 들려줄 때에야 승재는 제정신이나 부질없이 흠칫 놀란다. 주사기를 받아들고 서서 승재는 태수에 걷어올린 팔을 내려다본다. 파란 정맥이 여물게 톡톡 비어진 통통한 팔이다. 살결이 유난스럽게 희다. 이 팔이 가서 초봉의 그 어여쁜 어깨를 상스럽게도 휘 감으려니 생각함에 태수의 팔은 팔이 아니고 벼랑간 굴다란 구렁이로 보인다. 그만 징그러워서 온 전신에 소름이 쪽 끼치고 차마도 볼 수가 없어 눈을 스르르 감는다. 눈을 감으니까 감은 길이니 주사침을 아무렇게나 아파서 깡충 뛰게실이 푹 찔렀으면 고사할 것 같아 손이 움직움직한다. 알코올 솜으로 자리를 닦아놓고서 기다리다 못해 간호부가 찍벌거리는 바람에 승재는 눈을 도로뜨고 가까스로 주사 한 대를 맞췄다. 농을 초자판에다가 받았다. 실상 현미경 검사야 해 보나마나 빤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환자를 위해서 그러느니보다
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만큼 면밀하고 친절하오 하고 내세우는 병원 간판인 것이다. 승재는 농을 받은 유리 조각을 알코올 불에 구워서 메틸렌 브라운으로 착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을 900배로 맞추어 들여다본다. 초점을 맞추어 가는 대로 파르스름하게 나타나는 신장형의 반점은 갈 데 없이 모균이다. 승재는 오독하니 앉았는 태수를 손짓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하고 옆으로 비켜선다. 보입니까? 콩팥같이 생기고 파르스름한 거. 안 보이는데요? 아니, 무엇이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승재는 초점을 다시 조절해준다. 응, 네, 보입니다.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빠꾸테리안가요? 태수는 신기해하면서 박테리아냐고 묻는 것이나 승재는 실수하려다 말고 그렇지요. 박테리아죠. 그게 모모균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태수는 한참이나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든다. 그는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고사하고 현미경을 구경도 못한 사람이라 두루 희한했던 것이다. 그렇구만요. 태수는 현미경 옆에가 붙어서서 고개를 갸웃하다가 미천이 드러나는 줄을 모르고 한닷 소리가 그럼 이게 한 10배나 되나요? 빠꾸테리안 퍽 작은 건데 그게 900배랍니다. 900배? 아이고 900배. 네, 고개. 태수는 신기하다가 도로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승재는 태수가 믿기는 하면서도 그의 하는 양이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명랑한 것이 일변 귀염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귀엽다는 생각은 시방 불시로 일어난 것이 아니오 태수가 초봉이 뺏어가는 사람이라서 미운 생각이 와락치달을 때 그때 벌써 그 미운 생각과 같은 순간의 배태가 되었던 것이다. 초봉이를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밉지만 그러나 초봉이의 배필이 될 사람이니까 일변 귀엽던 것이다. 이 귀여운 생각은 그런데 미운 생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만 껴눌려 버렸던 것이 그랬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기회를 얻어 의식 위에 떠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엽다는 생각은 순간만에 사라지지를 않고 도리어 무럭무럭 자라났다. 승재는 이 모순된 두 개의 감정에 휘말려 속으로 몸부림을 쳐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망연히 서서 있던 승재는 태수가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동안 진찰실 한 옆에 들여세운 책상에서 금자박이에 술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다가 활활 넘겨 이편 진찰탁 위에 펴놓는다. 모균이 현미경의 원색대로 사파가 있는 대목이다. 이윽고 태수가 이 편으로 오기를 기다려 승재는 펴놓았던 책에 사파를 짚어가면서 모균의 형상부터 시작하여 그 성장이며 전염 경로, 잠복, 활동, 번식, 그리고 병리와 무엇이 전신과 부부생활과 제2세랄지 일반 사회에 미치는 해독이며 마지막 치료와 섭생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상하게 들려준다. 태수는 승재가 다시 한번 치어다 보였다. 태수는 승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본즉 모두가 그럴듯했다. 그새까지 다니던 먼저 병원에서는 처음 가던 길로 펌프질이나 해주고 주사나 꾹꾹 찔러주고 했을 뿐 현미경 같은 것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 병원에는 오니까 의사가 생기기는 고스가이나 도둑놈 같고 불쾌하게는 굴었어도 척 현미경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로 자상분명하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게 썩 그럴듯했고 불쾌하던 의사란 작자도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 차차 양순에 배고 해서 태수가 또한 뒤가 없는 사람이라 박사나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오랜 친구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다. 승재는 처방을 쓰고 있다. 가루약을 쓰고 그 다음에 물약을 쓰노라니까 그놈에다가 모모 가리를 한 그램만 아니 반 그램만도 족하다 넣고 싶었다. 그랬으면 오늘 저녁에 식후 2시간이나 지나 물약을 먹을 테요.
먹으면 대번 경련이 일어나고 숨쉬기가 힘이 들어 헐헐 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두 눈이 퀭해지고 맥이 축 꺼졌다가 3분이 다 못해서 숨이 딸꼭. 승재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느라고 잠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어깨를 흠칫하면서 도로 철피를 놀린다. 마지막에 물 100g이라고 쓰고 나니까 그 위에 조금 빈 데다가 자꾸만 모모가리 1g이라고 쓰고만 싶어 철필 끝이 떨어지질 않는다. 제약사가 보고서 무얼할까? 미쳤다고 야단이 나겠지. 제약사가 마침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자. 내일 어디? 승재는 속으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내일 보자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오늘 제약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제약사가 있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처방을 다 쓰고 나서 승재는 태수한테 여러 가지로 주의를 시킨다. 혼인 전날까지 매일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약을 정성 들여서 먹고 찜질을 하고 주색이나 그런 것은 일체로 끊고 자극되는 음식이며 과한 운동도 하지 말고 그렇게 치료와 조섭을 잘하면 혹시 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은 멎었더라도 모 산은 그대로 나오니 전염이 된다. 그러니 그것은 맨 마지막 날 보아서 무슨 변법이라도 구처해 줄 테니 우선 그리 알고 있거라. 결혼하는 여자한테 전염을 시켜서는 단연 안 된다. 그것은 죄 없는 여자한테 적악일 뿐 아니라 생겨나는 자손에게까지도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순순히 타이르고 있노라니까 승재는 어쩌면 친동생을 훈계나 하는 듯이 다정스러운 것 같았다. 사실 태수가 나이는 1살 맞이라도 앳되고 승재가 훨씬 노숙해서 그냥 보기에도 승재는 침착한 게 손이사람 같고 태수는 어린 수아사람 같았다. 승재는 태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오늘 새로 얻은 방을 닥달하려고 비와 털개와 걸레 등 속을 찾아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그는 이제는 태수까지 알았는데 태수를 저만 알고 시치미를 뚝 떼었으니 만일 내일이라도 태수가 약혼까지 했다니까 혹시 초봉이네 집에를 온다든지 해서 선뻑 만나고 보면 그런 무색할 도리가 없을 것이오. 그런즉 기왕 방까지 구해둔 바에야 오늘 저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 승재는 숱한 먼지를 뒤집어 가면서 다다미야 옷이 이래야 방안을 말끔하게 털어내고 한 뒤에 다시 병원에 들러 아범더러 끌구루 막군을 하나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놓고서는 둔배미로 넘어갔다. 새삼스럽게 반가운 것 같은 또 슬픈 것 같은 초봉이네 집 문간 안으로 문득 들어서려니까 어쩐지 동갈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지배를 찾아오는 것처럼 서먹서먹했다. 그러려니 하고 봐서 그런지 집안은 안팎이 모두 어디라 없이 두선거리고 들뜬 것 같았다. 부엌에서 개봉이가 웬 남부를 아낙네와 밥을 하느라고 수선을 피우다가 승재를 보더니 해뜩 웃는다. 조금만 웃는 웃음이라도 시원하니 사심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웃음이 어제 저녁에 그렇게 몰아세우기는 했어도 다 공중 그런 것이고자 나는 그렇게 반가워하자누? 하면서 맞이해 주는 것이거니 싶었다. 승재는 개봉이가 웃고 반가워하는 것이 살에 배도록 기쁘고 고마웠다. 그러나 그것이 기쁘고 고맙기 때문에 자연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오. 꼭 동기간에 누이 동생인 양 귀여도 하고 응석도 받아주고 하던 이 또한 그만이구나 하면 차마 이 집을 떠나는 회포가 한량이 없이 애달파 방금 내려덮이는 황혼과 함께 마음 둘 곳을 모르게 슬펐다. 마당 가운데로 지나면서는 초봉이와 얼굴이라도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제 마음과 정반대로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싶어 무심결에 안방께로 고개가 돌아간다. 그러나 이 구석 저 구석 안팎으로 보기 싫게 생긴 아낙네들만 움덕움덕 들끓지 초봉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승재가 짐을 꾸리느라고 책을 죄다
책장에서 한 덩이씩 따로 동여 매고 있는데 개봉이가 가만가만 나왔다. 아유머니나 이게 대체 웬 야단이유? 개봉이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왜 책을 죄다 꺼내놓고 그리우? 저. 승재가 책 동여매던 손을 멈추고 희죽 웃으면서 더듬는 것을 개봉이는 그제서야 알아채고는 얼른 이사호우? 이사? 개봉이는 얼굴을 찡그릴 듯 하다가 벼랑간 웃음을 하나 가득 헛들이면서 하하 올라잇 우리 남서방 브라보. 승재는 어째서 하는 말인지 몰라 뻔하고 있고 개봉이는 상관 않고 고개를 깝신깝신 하면서 들이좋아서 응? 남서방 나도 남서방이 어디로 가기나 하고 없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기 하도 딱해서 말이우. 괜히 잘못 알아듣고서 삐칠까 무섭다. 그랬는데 아무튼지 잘 생각했수. 손은 면했어. 허허허. 개봉이는 기어코 한마디 조롱을 구하고는 웃어대다가 다시 누구나 하는 것처럼 소곤소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집만 알려주면 내가 언제 찾아갈게. 응? 꼭. 레포할 재료도 있고. 승재는 종이 쪽에다가 이사해 가는 집 번지를 쓰고 길목이며 드나드는 문간까지 알기 쉽게 대주면서 앞으로 밤에 급한 병자가 있는 집에서 부르러 오든지 하거든 그대로 잘 가르쳐 주라는 부탁을 얼러서 당부한다. 내일이라도 봐서 갈게. 6시쯤. 개봉이는 승재가 주소 적어주는 종이 쪽을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허리춤에 건사를 한다. 우리 남서방 우리 하하하 내일 기대리우. 개봉이는 승재가 저희 집에 그대로 끄먹끄먹 앉아 있지 않게 된 것이 좋기도 했거니와 그보다도 승재가 딴 데 가서 있으면 놀러 다니기가 임의로울 테니까 그래서 더 좋아했다. 이튿날 아침 승재는 병원에 가던 길로 독약, 모모를 조그마한 병에다가 갈라 넣어 포켓 속에 건사해두고 태수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더라도 저녁 때나 올 줄 알면서 그는 아침부터 그 저녁 때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11시쯤 해서는 독약병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또 1시에는 다시 준비를 했고 3시에는 또 치워버리고서 짜증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4시 치는 소리가 들리자 또 장만을 해두었다. 이번에는 포켓 속에다 건사하지를 않고 진찰실 안에 약병들 틈에다가 끼워두었다. 4시 반쯤 되어서 태수가 윗입술을 한편만 벌려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진찰실로 들어왔다. 승재는 반가워서 웃고 맞이했다. 그는 어째서 반가운지는 몰라도 또 그걸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나 아무튼 태수가 반가웠다. 그래 밤새 좀 어떠십니까? 승재는 태수가 앞에 앉기를 기다려 의사된 도리와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으로 인사를 한다. 네, 뭐 별로 모르겠어요. 그럴 갭니다. 아직. 그렇지만 더하지만 않으면 차차 나아갈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부가 주사액을 준비하려고 한다. 승재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주사액을 준비하라고. 만일 재중당에 없거든 다른 데라도 물어보아서 가져오게 하라고 간호부를 저편 전화 있는 낭하로 쫓아보낸다. 그것은 모모에 놓는 주사라는 주사라도 피하 주사요. 효력도 신통차나 근자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구하기가 어려운 약이요. 승재는 그것을 알고서 시키던 것이다. 간호부를 쫓아냈으니 이 방에는 승재와 저와 그래서 꼭 필요한 인간 태수와 단 2사람뿐이다. 2분이나 3분이면 넉넉히 조처를 댈 판이다. 승재는 마침내 일어섰다. 그는 이 재웅이 아무 속도 모르고 속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탁 믿고서 앉아있는 것이 다시금 귀여웠다. 승재는 간호부가 꺼내놓고 나간 주사기를 집어 바른 손에 들고 트리파프라빈에 이쁘장스럽게 생긴 유리 단지를 줄로 꼭대기를 썰어 따낸 뒤에 주사액을 주사기에다가 쭉 켜올린다. 노란 주사액이
20채채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아까 약병들 틈에다가 새겨 두었던 독약 모모를 집어 왼손에 쥔 채 병 마개를 뽑는다. 뽕! 나는 둥 마는 둥 하는 작은 소리건만 승재는 움칫 놀란다. 사실 방아는 그다지도 교교했었다. 승재는 독약병을 기울여 오른손에 든 주사기의 침끝을 담그고 속대를 천천히 잡아당긴다. 독약은 병 속에서 조금씩 준다. 주사기에는 한 채채, 두 채채, 차차로 독약이 불어오른다. 마침내 25채채를 가리킬 때에 주사침을 독약병에서 꺼내든다. 침 끝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이 신경질적으로 바르르 떨면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 승재는 준비가 된 주사기를 멀찍이 쳐들고 서서 한참이나 바라본다. 태수는 승재가 돌아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커다란 웃도리가 가려 보이지도 않았거니와 동시에 거기에는 주의도 하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 승재는 고개를 돌려 이내 오독하니 앉아있는 태수를 바라보다가 주사기를 쳐다보고는 또 태수를 돌아다 보곤 한다. 이놈을 고 새파란 정맥에다가 조욱 들이밀면 1분, 2분, 3분이면 안색이 질리면서 가슴을 우비고 몸을 비틀다가 고만 나동그라져서 그리고 눈을 뒤쓰고 단발마에 고민을 하다가 이어 딸고 사람을 굳히겠다는 순간이면서 승재는 긴장보다도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오른다. 승재가 선뜻 돌아서서 제 옆으로 오는 것을 보고 태수는 소매를 걷어 팔을 내놓는다. 승재는 왼손에 쥐고 온 알코올솜으로 주사 자리를 싹싹 씻는다. 주먹을 꼭 쥐십시오. 주의를 시키면서 주사기를 뉘어 침끝을 볼록 솟은 정맥 위에다 누르듯 갖다 댄다. 침 끝에서 약물이 배어나와 살에 번진다. 이제는 침끝을 폭 찔렀다가 속대를 뒤로 뽑는 듯하면 검붉은 핏기가 주사기 안으로 배어든다. 그럴 때에 속대를 진득이 밀기 시작하면 그만이다. 승재는 바늘 끝으로 핏대를 누른 채 그대로 잠시 멈추고 있다. 태수는 주사침이 살을 뚫을 바로 직전임을 알고 눈을 사르르 감는다. 언제고 그러하듯이 따끔 아픈 것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간지러워서 못하던 것이다. 눈을 감은 태수는 이제 시방 바늘 끝이 따끔 살을 뚫고 들어오려니 기다린다. 그러나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넉넉 30초는 되었을 것이다. 태수는 기다리다 못해 감았던 눈을 뜨고 승재는 갖다 댄 바늘 끝으로 핏대를 폭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도로 쳐들고 싱겁게 피쓱 웃으면서 허리를 펴고 돌아선다. 태수는 웬일인고 싶어 뻔히 앉아 승재의 등 뒤를 바라다 본다. 승재는 주사기의 뒷대를 눌러 약을 내뿜는다. 은침 같은 물줄기가 이쁘게 뻗쳐나와 리놀륨 바닥에 의미 없는 곡선을 그려놓는다. 승재는 미상불 태수를 죽이고도 싶었고 그래서 죽여보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죽여보려고 했을 뿐이지 죽일 작정을 한 것은 아니다. 신경의 개임이라고나 할는지 의사쯤 앉아서 사람 한 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최후의 경계선. 그것은 오브라드 한 겹보다도 더 얇게 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얇은 한 겹의 이편 쪽까지만은 애초부터 목표로 정하고서 승재는 독약을 준비하고 그놈을 주사기에다가 켜 올리고 해가 지고서 찬찬히 쳐들고 서서 재응의 얼굴과 번갈아 빗대보고 마침내는 혈관에다 갖다 대고 폭 찌를 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살인 행위에 계단을 천연덕스럽게 밟아 올라왔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절대의 목적지였었다. 그렇게 살인의 한 계단, 두 계단을 밟아 올라오고 오다가 마침내 그 오브라드 한 겹을 남겨놓고 우뚝 멈춰서는 신경의 스포츠. 그것은 적실히 유쾌한 긴장일 수가 있었다. 승재는 주사액이 상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태수는 그대로 속았을 따름이고
승재가 새 주사기를 꺼내다가 새 주사액을 따서 주사를 놓아주니까 태수는 이런 것도 다 이 병원이 셈이라고 친절해서 그런 거니 생각하고 무척 좋아한다. 태수는 주사를 다 마치고 나가다가 돌아서더니 문득 그날 바쁘지 않거든 와 달라고 제 혼인날 손님으로 승재를 청을 한다. 승재는 속으로 뜨악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얼음얼음하고 섰다. 바쁘시기도 하시겠지만 잠깐 그저 하기야 뭐 결혼식이라고 흉내만 낼 테면서 오시래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무튼지 이제 청첩도 보내드리겠지만 부디 구경이나 와주세요. 퍽 영광이겠습니다. 네, 되도록 가서 그날 바쁘지만 않으면. 승재는 조르는 양이 조련찬을 눈치 같아서 대답만 그만큼 해두는 것이다. 승재는 6시가 되기를 까맣게 기다려 병원을 나와서 어젯밤 새로 든 집으로 가다가 집 모퉁이 가게 앞에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개봉이를 만났다. 남서방! 개봉이! 둘이는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마주 웃는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이 반가웠다. 그러나 겨우 어젯밤에 갈리고 났으니 무슨 짙은 인사야 할 말이 없다. 그래, 둘이는 웃으면서 이런 아무 뜻은 없어도 마음은 통하는 말을 한마디씩 한다. 잘 왔군. 헤헤. 들어가자고. 응. 둘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쳐든 쪽 대문을 열고 좁은 처마 밑을 한참 지나 승재의 방 앞에 당도했다. 일러로 오니까 이렇게 성가시어서. 승재는 개봉이를 돌려다보고 웃으면서 방문에 채운 자물쇠를 연다. 개봉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앉을 생각도 미처 못하고 방안을 휘휘 둘러본다. 책은 벌써 전대로 책장 속에다 챙겨 넣었고 또 몇 가지 안 되는 호랍이 세간이지만 책상 외에는 구접지근한 것들을 다 옷이일에 속에다가 몰아 넣었기 때문에 개봉이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방안이 한결 조촐해 보였다. 방안이 그렇게 침착할 뿐 아니라 그새까지 어른들이 있고 해서 부지중 조심이 되던 저의 집이 아니고 이렇게 단촐하게 승재와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쁘기야 하지만 그러나 어쩐지 조심이 되던 저의 집에서처럼은 도리어 임의롭지가 않고 무엇인지 모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장이 거북스러웠다. 왜 그럴고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고 없는데 그래지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왜 이렇게 섰어? 좀 앉을랑 않고서. 승재가 재촉하는 말을 듣고서야 개봉이는 겨우 배시시 웃으면서 섰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승재는 개봉이가 이렇게 온 것이 반가웠고 다 기쁘기는 해도 별반 할 이야기는 없다. 그야말로 시사를 말한다든지 학문을 논한다든지야 말도 안 될 처지요. 그렇다면 집안 이야기를 묻는 것밖에 없는데 집안 이야기도 할 거리라고는 초봉의 혼인에 대한 것 뿐인걸. 이 편이 불쑥 꺼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마 개봉이가 그새처럼 농담을 한다든지 원 까불어 댄다든지 그랬으면 자연 무엇이고 간에 말거리도 생기고 이 서막한 기분도 쓰러질 텐데 그애 역시 가끔 무료하게 미소나 할 뿐 얌전을 빼고 있어서 여간 거북스러운 게 아니다. 무엇 과실이나 좀 사다가 둘 것을. 한참 만에 승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일어선다. 겸사겸사 해서 무엇 입 놀릴 것을 사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 잠깐 다녀올게. 곧. 무얼 사오려고? 아니야, 난 먹고 싶잖아요. 개봉이는 부여잡을 듯이 마주 일어선다.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주는 거니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착하지. 승재가 없는 구변으로 이렇게 먼저 농을 건네니까 개봉이도 그제서야 어색스럽던 것이 얼마쯤 풀어져서 누굴 마구 위협하려 드나? 그럼 잘못됐게. 그런데 개봉이가 밤새로 갑자기 얌전해진 것 같으니 거 웬일일꾸? 하하, 남서방 보게도 그런 것 같소? 아이 어쩌나. 글쎄 내가 생각해도 웬일인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허, 정말 그렇다면 야단났게? 심청허군. 남이 얌전해져서 야단이 나요? 응. 어째서? 난 얌전한 개봉이보다도 까불고, 아니, 까불고가 아니라 장난하고 응석 부리고 그러는 개봉이가 좋아서. 그럼 난 뭐 밤낮 어린애기고 말갈량이고 그러라고? 개봉이는 승재가 생각하기에는 속을 알 수 없게 뾰롱한다. 애기가 좋잖아. 좋긴 무해 좋아. 어른들 축에도 못 끼는 걸. 어른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거 봐요. 개봉이. 응? 저 개봉이 말이야. 내 누이 동생이나 내 자쿠? 누이 동생? 오빠 누이 그거? 개봉이는 말끄러미 승재를 올려다 보다가 벼랑간 싫다누 하면서 아주 얀정없이 잡아댄다. 생각자는 무렴을 보고서 승재는 얼굴이 벌개진다. 싫어? 응. 헤헤. 개봉이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을 것을 너무 매몰스럽게 쏘아준 것이 미안했던지 쟤라서 배시시 웃는다. 왜 싫을꼬? 왜? 그저. 그저도 있나?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이유는 없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아마 개봉인 남서방이 싫은 게지. 그러니깐 누이 동생 내기도 싫대지? 누가 남서방이 싫어서 그러나 뭐? 뭘 싫으니까 그러지. 아냐. 아님 뭘. 아니래도 자꾸만 남 속도 모르고서 괜히. 개봉이는 필경 암상이 나서 대구 지청구를 한다. 승재는 다시는 꿈쩍도 못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간다. 거리로 걸어가면서 승재는 개봉이가 소갈지를 뽀르르 내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쏘아 붙이던 말을 두루 생각을 해본다. 결코 까부느라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오. 영감같이 속이 엉뚱한 소리던 것이다. 철없이 함부로 굴고 응석을 부리고 하는 개봉이를 동기의 친누이 동생인 양 승재는 단순하게 그리고 마음 놓고 사랑했고 그것을 그대로 길이길이 가꾸고 싶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방 보고 나온 개봉이로 해서 한낱 전설같이 아득한 것이 되고 말았다. 누이 동생을 내자고 하니까 말끄러미 올려다 보던 그 눈. 남의 속도 모르고서 그런다고 암상을 떨던 그 눈. 본시 타고난 것이라 한껏 이지적이기는 하면서도 가릴 수 없는 정열을 흠뻑 머금어 사뭇 위태위태해 보이던 그 눈을 생각하면 승재는 다시는 개봉이와 똑바로 마주 보지를 못할 듯 싶게 그 눈이 무서웠다. 그렇게도 조달을 하나. 승재는 혼자서 탄식하듯 중얼거린다. 승재가 과실과 과자를 조금씩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개봉이는 아까 일은 죄다 잊어버린 듯이 그런 눈치도 안 보였었다. 승재는 그것이 다행하고 안심이 되었다. 안 먹으면 또 협박을 할 테니깐. 개봉이는 과자 봉지를 풀어놓고 승재와 둘이서 막 먹기 시작하려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묻는 말이다. 남서방 그새 퍽 궁금했죠? 궁금? 응, 언니 결혼하는 거 말이오. 난 무슨 소리라고. 뭐 그저. 뭘 그래요? 퍽 궁금했으면서. 모르면 어떤가. 다. 글쎄 몰라도 괜찮다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말이오 내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응? 언니가 응? 언니가 말이오 남서방을 잊진 못하나 봐. 괜한 소릴. 승재는 말과는 딴판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울고 싶은 반가움을 미처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니야 정말이라우. 개봉이는 우선 그날 밤 초봉이와 같이 앉아 모친한테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되풀이해서 옮겨놓는다. 승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태수가 그렇듯 집안이 양반 집안에 재산이 있고 얌전하고 전문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한 버젓한 신랑이란다니 정주산의 내외며 당자인 초봉이며 다 그러한 문벌이랄지 학식이랄지
그런 것에 끌려서 혼인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구석에서는 그렇지만 어디 원 하는 반발이 생기고 자격이 모자라 떠밀렸구나 뺏겼구나 하매 저를 잊지 못한다는 소리가 슬프게 반갑던 것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앙앙하여 좋지 않았다. 장안몽의 수일이만큼은 아니라도 승재는 아무려나 초봉이가 야속하고 노여웠다. 그것은 그러하고 일변 미심이 더럭 나는 것이 고태수라는 인물의 정체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문학교니 대학이니를 졸업했다는 것이 오늘 본 걸로 하면 종작 없는 소리 같았다. 오늘 아까 병원에서는 그의 소위 이력이라는 것을 몰랐고 겸하여 딴 데 정신이 팔려 그냥 귀 넘겨 들었었지만 어떤 놈의 전문학교인지 대학인지 졸업을 했다는 사람이 사실 중학교만 옳게 다녔어도 그럴 리가 없는데 대대 하계실이 현미경을 요술주머니처럼 신기해하고 게다가 현미경 검사를 하는 세균을 10배냐고 묻다니 정녕 무슨 협잡이 붙었기 쉽고 또 얌전한 사람이요 해서 처신이 조신하거든면 모모 같은 추한 병이 걸렸을 이치도 없거니와 우연한 불행이나 한때 실수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치료와 조섭을 게을리 않고 조심을 하여 이내 완치를 했을 것이지 결코도로 도지고 하도록 몸가짐을 난하게 할 리가 없는 거 아니냔 말이다. 필경 주색에 침묵하는 게 분명하고 그러고 보니 다른 것 가령 문벌이 좋은 애 재산이 있네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야바우속이요. 자칫하면 그 녀석이 계집을 두어두고서 생판 시방 초봉이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난 승재는 이거 큰일이 났다고 당장 쫓아가서 정주사더러든지 제가 보고 짐작한 대로 사실과 의견을 토파하여 혼인을 파의하도록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잔뜩 초조한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를 선뜻 해댈 강단은 또한 나지를 않고 물씬 뒤가 사려진다. 가령 그 짐작이 옳게 들어맞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파혼이 됐는지가 의문인걸 항차 정주사네가 뒷줄로 다시 알아본 결과 혹은 이미 알아본 걸로 고태수의 그러한 재반 자격이 적실한 것이고 볼 양이면 승재 저는 남들한테 저놈이 초봉이를 뺏기고서 오기에 괜히 고태수를 중상하여 혼인을 회방을 놀려던 불측한 놈이라고 얼굴에다 침 뱉음을 당하게 될 테니 그런 창피스러운 망신이 어디 있으며 고태수를 죽이려던 그 약으로 승재 제가 죽어야 할 판이다. 더욱이나 제 양심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초봉이의 불행만을 여겨서 그렇듯 서둘고 나서자는 것이지 은연중일 값에 그 혼인을 방해하고 싶은 욕심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고 물어볼 때에 그는 제 사심이 부끄러워 결과에 여하는 그만두고 차마 기운이 나지를 않았다. 그러니 그렇다고 끄먹끄먹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안타까워 못할 노릇이다. 그러면 들고 나서서 간섭을 해? 그것은 안팎으로 사리는 게 마나 못할 일이다. 대체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고 사뭇 조바심만 나서 승재는 마치 무엇 마려운 무엇에다 빗댈 형용이다. 아 그래서 난 그만 건넌방으로 쫓겨왔는데 그런데 글쎄 개봉이는 승재가 하도 저 혼자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무엇을 생각하느라 입맛을 다시느라 심상치 않으니까 저도 한동안 앉아 과실만 벗기면서 눈치를 보다가 이윽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던 것이다. 그댄 버텀 언니가 시추우마니 풀이 죽어 가지굴랑 혼자서 한숨을 내쉬고 그리겠지. 난 글쎄 그날 저녁에 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한테 바로 승낙을 할 줄은 몰랐구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네끼리 다 작정을 해 놓고설랑 언니더러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이니 그리 알라고 잃는 거니깐 언니 성미에 싫더라도 싫다고 하지도 못했을 거야. 언니가 글쎄 그렇게 마음이 약하더우. 개봉이는 과실을 한쪽 집어주는 길에
승재의 동의를 묻는 듯이 말을 잠깐 멈춘다. 승재는 주는 과실을 받아 가진 채 그대로 묵묵히 말이 없고 개봉이는 그 다음을 계속하여 그래 내가 하루는 그러니깐 그게 바로 약혼을 하던 그 전날 저녁인가 봐. 언니더러 가만히 그렇게 맘에 없는 것을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노릇이라도 싫다고서 내뻗으면 고만이지 왜 억지로 당하면서 그러느냐고 그자났겠수? 그랬더니 언니 말이 너는 속도 모르고서 무얼 그러느냐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수천한 장사 미천으로 아버지한테 대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혼인을 마다고 하겠느냐고 그러겠지. 글쎄 그 말을 들으니깐 어떻게 결이 나고 모두 밉살머리스럽던지 마구 그냥 몰아샜지. 그래, 이건 캐캐묻게 심청전을 읽고 있나? 장화몽 같은 잠꼬대를 하고 있나? 그게 어디 당한 소리냐고. 그리고 일부러 안방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들으시라고. 그럴 테면 애당초에 뭐하러 자식을 길렀냐고. 저 거식이 돼지 새끼나 병아리 새끼를 인제 자라면 팔아 먹으려고 기르는 거나 일반이 아니고 무엇냐고. 마구 외장을 쳤더니 언니가 손으로다가 내 입을 틀어막고 꼬집고 그러겠지. 그래도 안방에서 다들 듣긴 들었을 거야. 속이 뜨끔했지 뭐. 헤헤. 개봉이는 그날 밤의 일이 다시금 통쾌하돼서 마침내 깔깔 웃어 젖힌다. 승재는 그러나 마다지게 한숨을 몰아내어쉬고 묵묵히 앞 벽을 건너다 본다. 그는 시방 방금 아까 초봉이의 위태한 결혼을 막지 못해 안타까이 초조하던 불안도 또 바로 그 전에 초봉이가 못내 야속하던 노염도 죄다 잊어버리고 얼굴은 아주 딴판으로 감격함과 엄숙한 빛이 가득하다. 초봉이는 불쌍한 부모와 동기간을 위하여 제 한몸이나 제 사랑을 희생시키는 거실에서 그 혼이 거룩하고 그 심정이 감격했던 것이다. 승재는 개봉동 양서방네가 딸 명림이를 기생집의 수양딸로 팔아 먹으려고 조금 더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을 개봉이가 방금 저의 부모더러 들으라고 내쏘았다는 그 말대로 승재저도 일찍이 그것을 돼지 새끼나 병아리를 치면서 고놈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명림이네의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따지고 보면 더 야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번에 초봉이의 혼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감 같은 것은 조금도 나지를 않았다. 않았다기보다도 실상은 개봉이가 짐승의 새끼를 팔아먹는다는 그 비유를 하는 대목에는 승재는 벌써 정신을 놓고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하게 될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종시 말이 없고 눈을 치떠 허공을 보는 승재의 얼굴은 차차로 황홀해 간다. 그는 시방 눈앞에 자비스런 초봉이가 한가운데 천사의 차림으로 우려시 나타나 있고 그 좌우와 등 뒤로는 그의 가관들의 가엾은 얼굴들이 초봉이의 후광을 받아 겨우 희미하게 안식을 얻고 있는 그런 성화의 한 폭이 보이던 것이다. 장한 노릇이로군. 더욱 감격하다 못해 필경 눈이 싸하고 눈물이 배는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중얼거리듯 탄식을 하던 것이다. 다시 한참 만에 이번에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면서 연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는 비로소 아까 초봉이를 야속해 하던 생각이며 그의 혼인을 회방하지 못해 초초 불안하던 것이며 더구나 태수한테 질투와 증오를 갖던 제 자신이 초봉이의 그렇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맘씨에 비하여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소인에 지지던고 싶었다. 거룩한 노릇이야. 승재는 마침내 남의 그렇듯 거룩한 행위에 대한 감격이 적극적인 의욕으로 번져 나가면서 그리하자면 우선 손쉽게 가령 태수한테라도 그에게 가지던 비열한 마음을 죄다 버리고 일변 그의 병을 정말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이고 하면은 더욱이 초봉이를 위하여 정성을 씀이 되는 것이니 두루 추앙할 일일 것 같았다. 결심을 가지고 나니 승재의 마음은 노곤했던
잠결같이 편안해졌다. 승재가 마치 목류병자가 된 것처럼 벼랑간 잠겨 황홀해서 있는 것을 개봉이는 과실과 과자를 서로가람 집어다 먹어가면서 우스워 못 보겠다는 듯이 해끗해끗 재미있어만 하다가 승재의 거룩한 노릇이라는 두 번째의 탄성에는 말꼬름이 경멸하듯 올려다보고 있더니 필경 가관이네. 아니 쥐뿔은 어떻구? 하면서 우선 한마디 쏘아다 부딪힌다. 왜? 아름답고 거룩한 거 좋잖아. 승재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 얼뜬 얼굴에 허한 음성이다. 오라. 그럼 남서방도 이제 딸 낳아 자람은 장사 미천 어짜고 아무한테나 내주겠구려? 허. 난 그런 것보담도 우선 초봉이 언니의 아름다운 맘씨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맘인가? 아주 캐캐 묵은 생각이지. 못 써요.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보아 버릇해야 하는 법이야. 초봉이 언니 맘씨가 오죽 아름다워? 못나서 그래요. 저거 하는 소리마다 괜히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혼내줄 테니. 개봉이 못 쓰겠어? 흥, 그래도 두고 봐요. 두고 보아야 뭐 응석바지? 암만 응석바지라도 나도 눈치는 다 있어요. 이봐요 남서방. 글쎄 이번에 우리 언니가 그 결혼을 해서 잘 산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말이지 맨 처음에 맘을 먹기를 장사 미천을 얻을 영으로다가 딸을 내놓는 그 맘자리가 그게 고약스럽잖아. 그러니깐 아무리 우리 부모라도 난 나쁘다고 할 말은 해요. 말이야 다 그럴듯 하잖아. 사람이 잘나고 뭐 똑똑하고 전문대학교를. 하, 글쎄 우리 어머니가 전문대학교래요. 그래 내가 이따가 대체 전문대학교가 어딨냐고 핀잔을 주니까 하는 소리 좀 들어봐요. 아 이년아 더 높은 학교인게로구나. 이러겠지? 하하. 내온 개봉이가 웃는 바람에 승재도 섭슬려서 웃는다. 그래 글쎄 그렇게 사람이 잘나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너를 위해서 첫째는 이 혼인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장사 미천이야 다 여벌이 아니냐고 그러더라나? 아이고 그저 내가 그대로 앉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면 뾰족하게 한바탕 몰아새는걸. 그러면 말이지. 승재는 개봉이가 어찌하나 본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쁘기로 치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모두 길러내느라고 고생하고 하면서 역시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가? 아니? 왜? 그건 어째서? 부모는 자식을 제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그럴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라도 의무 시행을 해야 옳지. 새나 못 받침은 집달리가 솥단지나 숟갈 집어가듯이. 우리 집에서도 전에 한번 그 일 당한 걸. 하하. 승재는 이제 겨우 여학교 3년급에 다니는 17살 박이 계집아이가 대체 어느 결에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까지 할 줄 알게 되었나 싶어 아까 누이 동생 정하기 싫다고 하던 때와는 의미가 다르나 역시 놀랍고 겁이 나는 것 같았다. 이튿날 승재는 태수의 모모를 혼인날까지의 기어코 낫 우어줄 딴 도리가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궁리를 해보면서 혼자 애를 썼다. 그리고 앞으로는 태수를 결코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제 마음에 맹세를 했다. 그러나 막상 오후가 되어 태수가 척 들어설 때는 승재의 마음의 맹세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 마음은 그래서 동요가 되었어도 그는 그것을 억제해가면서 밤사이에 증세도 물어보고 술을 삼가고 음식을 자극성 없는 것으로 조심해서 가려 먹으라고 두루 신칙하기를 잊지 않았었다.